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박태웅 민주연구원 모두의 질문 큐 대표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를 치르는 기간 내내 세설이 뭐였냐? 이재명의 AI 스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초대 AI 수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그런 모두의 예측을 깬 인선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는 거고 앞서 지난주에 국정상황실장 송기호 변호사와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별 친분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능력만 보고 시킨 것처럼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인사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인사 같은 걸 보면 처음에 이제 논란도 있었잖아요. 민정수석 가지고. 그런 부분 경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뭐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어떤 공론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적재적소의 전문가가 누군지를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기용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제가 이래 보니까 실세 그룹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윤석열하면 친윤, 네. 그렇죠. 한 번 친윤이면 끝날 때까지 친윤. 네. 네. 거기서 모든 인사가 다 끝나. 그렇죠. 뭐 친박, 친이 이런 게 있는데 이재명에는 그냥 친명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그때 명단이 다르고 네. 이래 보면은 딱 줄기세포라고 할 만한 딱 핵심 인물 이런 게 요즘 이 정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좋은 면으로 보면은 실용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능력 위주의 기용으로 확실하게 그렇죠.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게 있고 반면에 이제 좀 예상외 인사가 많으니까 조금 평가는 약간 이제 그 성과를 봐야 하는데 시도 자체는 특정 그룹으로 이렇게 이너 서클화돼 있다는 느낌이 잘 안 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안 느껴져요. 아니, 왜냐하면 국정상황실장은 정말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 측근처럼 보조하는 자리고 AI 수석도 100조 예산을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썼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안보실 인사 났을 때 그 김현종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들 모든 국민이 다 김현종인 줄 그 알았어. 김현종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안보실 이쪽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 김현종이 아니었던 거죠. 사진 잘못 낸 언론사 언론사들도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쭉 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향신문에서도 네. 얘기를 할 거지만 안보실 1차장도 그렇고 2차장도 그렇고 3차장도 그렇고 이게 이제 외교부 라인이 이제 주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국가안보실 2차장,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 3차장, 딱 이문숭 주 캐나다 대사하고 그렇죠. 네. 주 교황청 대사가 발탁이 됐는데 이분들을 발탁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이분들 면면을 보면은 뭐 대선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없는 것 같아. 그럼 뭘까? 지금은 통상이라든가 교섭이라든가 이쪽이 일단 시급한 현안이니까 네. 이쪽을 더 강화를 하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인 거죠. 그리고 나이도 되게 젊어요. 오현주 이 안보실 3차장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세대 교체라고 해도 될 만큼 나이가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평가를 해볼 대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그 김종대 의원님 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김현종 1차장 사실은 이름이 그 다른 김현종은 우리가 익숙한데 이분 육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좀 어떤 분으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44기. 84학번이지 그러니까 우리 동기라고. 그래요? 44기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나이는 조금 많은 축에는 들죠. 그런데 요분이 문재인 정부 때 그 국방개혁비서관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튀는 스타일도 아니고 강한 스타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실무형입니다. 그래서 역시 다른 차장들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실무형, 조용히 일에 몰입하는 스타일이다. 네. 그래서 사실 또 의외 인물입니다. 다 조용한 사람들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있어. 대선 때 목에 힘들어가 깔짝거리는 사람들은 다 아웃이야. 이거 하나 분명해. 격하게 해주시네요. 예. 그다음에 내가 듣는 얘기가 있어. 예. 몇몇 분들이 떠오르네요. 일찍부터 뭐 한 자리 해보려고 캠프로 접근해서 쇠파리 똥파리 끼어들듯이 왱왱거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벌써부터 어떤 자리를 맡고 싶다고 희망사항 제출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법은 여태까지는 거의 없었던 걸로.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역효과 난다고. 내가 그래서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다고. 네. 절대 그 앞에 가서 뭐 하고 설치지 싶다. 마라. 맡겨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음. 여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음. 뭐 떡 하나 주고 연 나눠 먹듯이 너도 하나 먹고 니도 하나 먹고 이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너 개피 본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맞았다고 봐. 깔짝거리면 다 죽어. 오로지 조용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또 나의 어떤 그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김정도 의원님도 조용히 계셨던 건가요? 나는 소문 나서 다 글렀어. 이런 것들도 부시락거리면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될 일도 안 돼. 내가 그래가지고 몇몇 방송 진행자들이 뭐 국방장관을 가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갈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못 간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저도 방송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댕겼거든요.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안 설레발 되는 거야. 너무 쳤어 내가. 그렇지. 아니 국가안보실 1차장 1호하고 2차장 같은 경우도 저도 궁금해가지고 외교부에 있는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형 그거 아세요? 그랬더니 무슨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랬냐. 문재인 정부 때 그 한미 그 정상 간의 통화한 내용을 맞아요. 자유한국당 강효식 의원이 유출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당시에 그 주미 대사관에 이분이 있었던 거야. 이문순 차장이 뭘로 있었냐? 정무공사로 있었대. 근데 그 밑에 있는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식한테 그 정보를 강효상? 알려준 거예요. 강요상. 강효상한테 네. 알려준 건데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다 보니까 본인도 연대 책임으로 당시에 감봉 3개월을 받았대.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를 불복해서 징계 소송을 했고 승소를 했는데 여하간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기스가 났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이 되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쓴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 사례라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인사 이런 걸 보면은 방금 김종대 전 의원님이 잘 정리를 해준 것처럼 대선 때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비비고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적재적소의 인사들을 찾아낸 걸 보면은 사실상은 좀 미리 준비를 좀 어느 정도는 검증까지 이미 사전에 하고 네. 사전에 하지 않았으면 이건 나올 수 없는 인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제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새 정부 출범했을 때 저렇게 어쨌든 기스 난 거지 않습니까?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는 그것보다는 능력을 먼저 봤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당시 주미 정무공사를 하다가 그 보안 사고가 터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강등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영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세게 이제 징계를 먹었구나. 세게 징계를 먹은 거죠. 근데 그 징계 무효 또 소청을 했다고.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다시. 그래가지고 보수 정부에서 캐나다 대사를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보수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걸 거꾸로 한 거죠.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으니 우리가 키워줄게. 그러게요. 이런 측면도 있긴 네. 있는 거라고. 네. 그런데 이게 속마음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원래 억울함이 명예회복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치는 않은데 그런데 이분이 평가가는 괜찮아요. 능력 있는 분으로 평가가 그래서 자자하더라고. 일단은 썼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쁘게 말하면 보수 진보 정권에 다 그렇죠. 걸쳐 있는 거지만 이게 그 외교에서 이제 요런 어떤 인사 발탁이 있다는 거를 그 제나라 황공 때 그 관중이라고 있어서 관중. 네. 그리고 그 친구가 포수가 아니야. 포수가 그래서 관포지교잖아. 그랬는데 관중이 제나라 황공한테 화살을 쏴서 암살하려고 했던 자라고. 그런데 포수가가 나서가지고 왕이 이게 패권자가 되려면 필요한 자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관중을 썼잖아.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가 패권국이 된 거지. 그게 관중의 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 포수가가 본 관중의 능력은 냉철함이었거든. 인정에 끌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딱딱 봐. 근데 포수군 그런 재주가 없어. 사람을 덮어놓고 믿는다고. 근데 이래가지고는 제국 운영이 안 돼. 그래서 냉정한 한 외교관을 뽑은 거예요. 그게 관중이에요.
그런데 관중이 죽으면 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뭉순을 거기에 비견할 수 있냐? 나는 아직은 자신은 없거든. 그렇죠. 네. 아직은 자신이 없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때 그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능력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이걸 하느냐. 네. 그리고 이번에 G7이 또 캐나다로 가시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아마 전면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래 보여져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인선 같은 경우에는 공석이 된 민정수석하고 경청수석 빼놓고는 다 인선이 된 것 같고 네. 지금 장차관 인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준비된 게 있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간에 오늘까지 국민추천제를 시행을 했고 어제 기준으로는 무려 7만 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됐는데 네. 많이 모르기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세 분은 추천장이 네. 적어도 몇 장씩은 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예. 우리 MC 장원님도 제가 봤을 때 적지 않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마사회 동물을 좋아한다. 이 얘기를 방송에서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네. 맞아요. 동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도 없이 동물을 좋아해서. 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28분이다 보니까 앞서 이제 예고를 드렸던 시청자 여러분들이 빨리 다른 얘기 할 거 없다 지금 홍장원이 홍장원 만날 썰이나 풀어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지금. 네. 참고로 제가 MC 장원을 본 이후에 음.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네. 그 인스타에 떠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제가 MC 장원 본 이후에 가장 다소곳한 포즈로 네. 쫄았어? 그 앞에 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귀가 네. 포스가 있어요. 아니, 블랙은 맞아요. 블랙이다. 네. 그 카리스마 있지.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궁금한 거는 홍장원 전 차장이 왜 김병기 의원과 함께 이동영 TV에 나와서 이렇게 네네. 방송까지 했는가? 그렇죠. 우리 네. 시청자들 지금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뒤흔든 MC 장원의 나비 효과. 야, 대박이었어 진짜. 네. 의도치 야, 않게 진짜. 당내 선거 개입설. 의도치 않게. 100% 의도는 없었다. 네. 아니 뭐 저 어떤 얘기냐면 좀 재밌는 뒷이야기죠. 어. 원래 그 김병기 의원하고 홍장원 차장이 같이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기획 자체가 없었어. 에이 거짓말. 진짜로 없었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 없었습니다. 없었다. 아예 네. 없었어. 근데 그 김병기 의원이 이제 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동영 TV에 이제 MBC 보도 내용 관련해서 좀 해명도 하고 이런저런 네. 이야기하려고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의원님들은 보통 출연하기 전에 출연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인원 명단을 요구를 하는 같이 경우가 나오는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냐? 네, 왜냐하면 공부도 하고 오시고 이제 좀 그걸 알아야 되니까. 또 선거 어떤 사람들이- 전이니까. 아, 선거. 예. 그래서 이제 이동영 TV에서 그 이사님이 보내주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은 MC 장원이라고 하지만 본명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동영, 오창석, 어. 홍장원 이렇게 써서 보내준 거야. 보좌관한테. 네, 보내준 거야. 어. 보좌관이 보더니 김병기 의원한테 홍장원 차장님이 나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놀란 거야. 홍장원이가? 장원이가? 장원 그래서 전화를 거셨대요. 홍장관한테 바로 전화 걸었어. 네. 바로 전화. 사실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사실 명분이 없잖아. 그렇지. 자기 선거 도와달라고 이렇게 큰일 하신 분한테 부탁하는 것도 면구스럽고. 어.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명분이 됐으니까 너도 나오냐고 전화했더니 야 너 오늘 이동영 TV 이지에 나온다며? 했더니 저는 안 나가는데요. 안 나갑니다. 네. 너무 당황했겠네. 금시초문. 예.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그러면 야 이렇게 된 거 그냥 나와서 같이 나랑 얘기 좀 할래? 그래서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출연자가 반응이 섭외를 했구나. 그런데 그 보좌관 분이랑도 제가 인사했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어. 홍장원님 이름을 본명을 몰라가지고 보고를 잘못했는데 그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달이 벌어졌다. 그분 나중에 칭찬받으셨을 거야. 그렇죠. 왜냐면은 그 김병기 의원이 사실 그날 일정을 보면 아침에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갔어요. 혼자 맞아요. 나가서 거의 울 뻔하시다가 방송을 마치고 끝냈는데 그날 저녁에 이동희 TV를 봤더니 네. 김병기 의원 옆에 홍장원 차장이 앉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뢰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기 의원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 방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홍장원이 MC 장원 홍장원이 나온다는 거였는데 자기 친구 홍장원이 나오는 줄 알고 전화했다가 깜짝 출연을 하게 된 거고 후배 홍장원이 나온 줄 알고 우정을 넘어서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바꾸는 기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뉴스공장도 같이 나가자.
얘기가 그 자리에서 되셔가지고 아,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날 뉴스공장까지 같이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이 없던 건데 갑자기 이 성사가 그러면 됐고. 떡본 김에 네. 제사 지낸겨? MBC까지? 그렇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 그 방송 보면서 야 좀 너무 기획한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본인이 곤궁에 처하니까 이 카드라도 써야겠다. 홍장원을 불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저도 이 뒷얘기는 몰랐는데 그런 그러면 저 보좌관님이 그때 이렇게 막 반응이 좋기 전까지만 해도 바짝 쫄아 자생이지.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사고 쳤나? 이 홍장원이 그 홍장원이 아니었다 이런 거는 바로 안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시면서 알게 돼가지고 문의했더니 네. 다른 홍장원이다. 방송인 MC 장원이라고 그분도 홍장원이다. 이건 뒤늦게 알게 되신 야. 거지. 통화 이후에. 이거는 사실은 개표 결과가 정확히 수량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당원들의 상당수 국회의원 40명 몫을 했다는 당원들의 투표 표심이 사실은 홍장원 차장의 출연으로 굉장히 이렇게 바뀐 출렁거렸지.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원내대표실에서 네. 감사패 하나는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아닙니까 이거? 네. 괜찮습니다 저는. 네. 감사패는 됐고 마사회를 원합니까? 동물을 사랑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 유기견 센터장도 있나? 거기도 동물 많은데. 저는 이렇게 좀 달리는 동물 좋아해요. 그래요? 팍 치고 나가서. 이거 뭐 농림축산부는 아니죠? 어쨌든. 아니 정말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경선을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고 흥미롭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장차관 후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사실 여론전이 뜨거운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 지난번에 공개를 했는데 1순위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추천한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고 네. 2순위가 어디냐? 복지부 장관인데 지금 이 자리를 두고 여론은 양분돼 있습니다. 누구냐? 정은경을 시켜야 되냐? 이국정을 시켜야 되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예. 그 두 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글쎄 뭐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인사혁신처에서 아주 묘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추천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오. 추천 내용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덧붙인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굳이 그 말을 했을까? 이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도 나와요. 저기 추천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적으로 팀 짜가지고 여기저기 네. 들어왔어. 있죠. 그렇지. 예. 추천한 데가 있고 어떤 사람 뒤에는 무슨 단체가 있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표시가 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횟수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거지. 네. 이런 어떤 걸해서 내용을 중시한다는데 니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득표율이 눈에 다 중요한 게 보인다. 아니다. 그렇지. 내용이 중요하지.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법무부나 뭐 복지부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만은 사실은 일단은 거대한 무슨 단체, 자생조직, 이익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가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역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일단은 묘한 말이 나왔다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과열됐는가를 드러내요. 보여준다. 네. 그렇죠. 역선택의 대표적인 예가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준석을 맞아요. 추천을. 실제로 그 있다고 그래. 중앙선관위의 황교안. G7 이재명 대통령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상, 일본 정상과 짧은 시간이나마 회담을 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얘기를 좀 나눠야 된다고 우리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 역시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회복됐는가. 이 점이 가장 궁금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이제 한국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고 완전히 회복됐다. 네. 이런 메시지를 줘야 일단은 주변 국가도 이제 옛날 박근혜 탄핵 때도 네. 그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깊은 존중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국가 협력인데 이게 한미일 협력도 개선하겠다고 하셨고 또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지금 출범하기 전부터 개선 조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한국에 관광객이 정말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공항 철도 타면 반이 중국어예요. 네.
벌써 500만 명 봤어 올해만.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1,200만 이상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대문, 홍대 입구, 명동거리에 우리 사장님들 조금만 참으시고 폐업하시려고 하는 거 재고하셔라. 네. 단체 관광객이 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10월이면 한한령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어디서 우리가 1,000만 명 내수를 찾아냅니까? 이거는 실용 외교가 우리 밥그릇이에요. 네. 그런 만큼 이제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반석 위에 올라서 세계와 협력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트럼프는 그냥 저 그냥 재수 없는 새끼 한번 그냥 씌우고. 오늘 거치시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고립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지금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은 이게 네. 사실은 민주주의 요람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대한민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왜냐면 네. 저는 열병시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트럼프 진짜. 생일 때 하는 거 보고 야 근데- 저기도 이제 맛이 갔구나. 약간 바라보는 눈빛이 하게 되면서 겪어봐서 알지 우리. 이런 느낌. 그래서 제 우리 생각에 해봐서 아는 느낌. 우리 문형배 그 전 헌법재판장을 네. 네. 미국 순회 강연을 시키자. 그래서 여차하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수출할 수 있다. 이거 보고 한번 미국의 네. 시민단체가 참고하시라. 그 요즘 미국 반트럼프 시위대에서 한국 그 팻말이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 저도 봤어요. 욕도 방송에서. 있고 그런데 네.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미국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내란종식 민주수호 진짜로? 그거를 들고 야, 있어요. 미치겠다 진짜예요? 진짜로 들고 있어요. 우리 시위 방식이 수출이 되면서 한국 방식이 기가 막힌다. 여기 피 한 방울 안 혹시 흘리고. 영어 좀 되십니까? 우리 네. 유튜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내가 한국의 시위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이제 그 공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대선만 끝나면 하겠다고 했던 건데 네. 앞으로 그 세계 교민들이 초청해 주시면은 노 네. 개런티로 네. 현지에 가겠다. 노게런티로. 내가 전에 시애틀 상해를 가보니까 이 K 유튜버의 그 파워를 너무 실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냥 봉사하러 가겠다. 이런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근데 하는 교통비랑 숙박이랑 식사는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필요 없다 이거야. 진짜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숙박을 모르니까 그 정도 정말 모르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진짜예요? 예. 아니 진짜. 진짜? 길거리로 안 주시. 아니라니까 된다니까. 그래요? 분쟁 분쟁지역도 가시겠어? 이란에서 오라면 가시겠어? 거기 입국이 안 돼.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팀을 다 짜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향 멋진 생각이십니다. TV도 한번 해외 로켓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윤석열 정권 때는 해외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조마조마했거든요. 또 무슨 사고를 맞아요. 칠까? 맞아요. 밖에만 나가면 사고를 맞아요. 쳤잖아요. 예. 그 경호원들 데리고 영부인은 쇼핑하러 다니질 않나? 대통령 꽂아 넣은 보리자리처럼 앉아 있으면 영부인이 치면서 나가라고 한 다음에 나는 그보다 이게 문을 못 찾잖아요. 문 못 찾아서 헤매 나가고. 동선 못 외워가지고 아우, 막 정말. 혼자 엄한 네. 길로 다니질 네. 않나?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전용기 날리면 또 배제. 아유, 짧게 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네. 바이든한테 악수 패싱 당하고 그렇게 웃었던 거 아니에요? 멋져가지고. 48초짜리 1억 달러 내고. 그렇죠. 맞아요. 잠깐 만나는 거 그거. 정말로 이번 그 순방 결과는 1박 3일 짧지만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